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론 제12장 세계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의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별 장애인 고용 및 교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세계 장애 관련 통계 및 주요 국가별 장애인 관련 실태와 통계에 대해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별 장애인 관련 고용 실태에 대한 이해와 주요 국가별 장애인 관련 교육 실태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네, 장애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세계 장애 관련 통계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중도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아니어도 남자는 평균 8.8년, 여자는 평균 10.5년을 장애나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내가 선천적으로든 중도의 사고나 질병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노년의 장애를 가지고 남자는 한 8.8, 여자는 10.5년 정도의 장애나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WHO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약 1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 중 절반이 되는 6억 5천 명의 장애인은 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의 절반 정도는 장애로 인해서 의료 부담이 커지고, 의료 부담으로 인해서 빈곤의 가구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WHO의 세계 장애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장애인 수가 2억 7천만 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도 어,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약 80%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거주하지만 장애 유형별은 고소득 국가가 21.2, 저소득 국가가 12.8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애 유병률이 고소득 국가가 21.2%, 좀 높게 나왔죠. 저소득 국가가 12.8. 사실은 저소득 국가의 장애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고소득에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주 이제 진단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 진단과 또 보고의 차이에 대한 부분, 또 건강 상태 차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면밀하게 보기 때문에 더 높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에서 14세 아동 청소년의 장애 유병률은 5.8%, 6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34.4%로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밖에 없죠. 여성의 장애 유병률은 18%로 남성 14.2%보다 높다. 여성이 가지는 장애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일찍 사망하고 건강 상태가 더 나쁘며 일상 기능 제한이 더 많다. 어.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적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8배나 높았고 감염 위험도 4배에서 5배 높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높을까요? 아무래도 또 다운 증후군 환자나 평균적으로 일반인보다 어, 그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 20년 일찍 사망한다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감염에 있어서도 면역력이 조금 더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애인은 예방, 치료, 재활, 보조기기 등 필수 건강 서비스 접근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그래서 물리적, 정보 접근성, 경제적 차별 등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장애 포용적 건강 정책에 투자할 경우 1달러당 약 9에서 10달러의 경제적, 사회적 수익이 발생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장애의 건강의 형평성 증진은 노인,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하고 있다? 효과를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 출연율 및 주요 국가의 장애 관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장래 리포트 2018년에서 21년, 22년의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여성, 농촌, 소수민족은 장애와 성별, 지역, 인종이 겹칠수록 교육, 경제적, 기회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우리도 뭐 예외가 아닌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만 보더라도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떨어졌죠. 남자에게 더 교육 조건이 좋았었고, 농촌일수록 또 돈이 부족하니까 또 더 남아선호 사상이 더 많고 소수민족일수록 이런 경제적인 기회 격차가 더욱 커진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남자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어, 여성에게 교육적인 부분들이 과거에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더라도 남자에 귀속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부분들, 사회적으로 여성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 선택에도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또 자녀를 한 둘만 낳다 보니까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어, 교육의 기회나 경제적인 기회를 더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구 수준에서는 장애인에 있는 가구는 식량 불안정과 빈곤에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못 살수록 어, 엔겔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먹고 사는 부분에 의식주에 대한 엔겔 지수가 높아지니까 빈곤에 더 취약하다. 우리가 만약에 최저 시급으로 해서 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그게 이제 4인 기준에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4인 기준의 엔게지 지수는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100을 쓴다고 치면 어떤 집은 조금 더 많이 버는 집은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인데 4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엔겔 지수가 더 500만 원에 100만 원 이러면은 그 100만 원이 200만 원 받았을 때 100만 원과 5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쓰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지가 않고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식량
그러니까 엔겔 지수에 대한 부분이 어, 가난할수록 빈곤에 더 취약하다. 근데 그게 어떤 가구일 때 장애인이 있는 가구일 때 그게 더 취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기 상황, 분쟁이나 재난 등에서 장애인은 2배에서 4배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 장애인의 80%가 어디에 있다?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장애 아동은 9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출연율 및 주요 국가의 장애 관련 현황에서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가 해당하는 4,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13%가 장애인이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애 인구의 빈곤율은 18에서 30% 수준으로 연령이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러면 장애 인구의 13%의 부분에서를 100분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또 빈곤율은 18에서 30% 정도의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소득이 낮다. 네. 2021년 기준 장애인의 중위 연간 소득은 28,438달러이고 비장애인은 40만 948달러. 예.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는 16에서 64세 장애인 고용률이 약 37.1%, 비장애인은 74%.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국도 선진국이라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장애 유형은 보행, 걷는 거, 계단 오르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렵고 독립적인 생활, 인지, 기억이나 집중, 의사결정에 관한 장애가 가장 흔한 유형이다. 그리고 21년도에서 22년 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은 학생이 730만 명, 가장 흔한 장애 유형은 특정 장애 학습 32%, 언어장애 19%, 만성 또는 급성 건강 문제가 15%, 자폐가 12%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 교육 또 특정 학습 장애라는 부분은 인지적으로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지능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능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학습이 부진해 보이는 장애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특정 학습 장애, 읽거나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 산술적인, 수리적인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특정 학습 장애가 32%, 그다음에 언어 장애 19%, 만성 또는 급성 건강의 문제가 15%, 자폐 12%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장애인은 고졸 이하 학력 비율이 61%,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40%보다 높겠죠. 장애인의 저소득 가구 비율이 또 높죠. 그래서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구 비율은 장애인 46%에 비장애인은 26%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을 한번 볼까요? 독일은 2021년 기준 독일에는 약 780몇 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9.45%에 해당하는 성별로 남성이 50.6%, 여성이 49.4%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인구의 9.45%네요. 그쵸? 한 10% 살짝 못 미치는. 아까 미국은 13% 정도 되는데 독일의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23년도 기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 중증장애인의 58.8%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의 프로테이지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58.8%. 그러면은 반 이상이 노년에 계신 분들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2.1%를 차지한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나 중간에 태어난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실은 15세 미만은 2.1%지만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23년 기준 독일의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6.4%. 네, 그리고 고용 의무 현황은 공공의 6.2%, 민간은 4.4% 정도. 독일에서 2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의 5%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선진국일수록 또 그 고용에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장애인분들이 취직을 하기는 어렵겠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23년도 독일 중증장애인 장애 유형에서 보면 내부기관 장애가 23.6%, 하반신 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 정서 장애, 중독 장애가 23.6%, 기타 장애가 18.7%, 내부기관 장애가 많네요. 그렇죠? 내부 심장 질환, 신장 질환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20년에서 21년 기준으로 독일에서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약 59만 명이고, 이 중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33만 2천 명,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25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인구는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비율이 약 7%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2022에서 23년 기준으로 본다면 영국에서는 약 1610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죠. 이 중 아동은 11%, 16에서 64세가 23에서 25%, 65세 이상이 45%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 나라마다 그 장애의 기준, 장애로 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우리 그때 또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스웨덴인가요? 어느 나라에서는 언어가 안 되는 것조차도 장애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마다의 그 장애의 기준이 많아서 퍼센트지가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본다면 가장 비율이 높은 장애는 이동장애로 전체의 48%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정신건강 장애도 급증하여 장애 인구의 34%가 해당하는 5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정신건강 장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24년도에 7월에서 9월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54.4%, 엄청 높죠. 그리고 동시기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81.9%. 여기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54.4%가 높다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경제활동 비참여율을 장애인은 41.7%. 네, 그리고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장애인이 14.7%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빈곤율은 31%이다. 엄청 높죠. 비장애인보다 12%가 더 높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보면 제가 알기로 집값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또 빈곤율에서 보면 의식주에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뭐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삶에 대한 어, 부분이 집값으로 많이 나가죠. 그럼 다른 거 쓸 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보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뭐 무슨 말만 하면 하잖아요. 근데 뭐 서울 같은 경우야 뭐 1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서울에서 산다. 그러면 집 한 채를 살려면 얼마나 많은 비장애인이어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까. 빈곤율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저소득 비율은 43%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의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800만 명의 장애인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0에서 14세의 아동 인구는 16.3%,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인구는 40%. 예, 다들 65세의 인구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도 봤지만 45%, 여기 캐나다는 40% 이렇게 보십니다. 2022년 기준을 보았을 때 가장 흔한 장애 유형은 통증 관련 유연성, 이동, 정신장, 건강장애, 특히 전체의 장애의 30%가 정신건강 관련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청년층에서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힌 나라가 어디예요? 캐나다잖아요. 캐나다.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옛날에 기러기 아빠들이 많았는데 여성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캐나다에 가서 되게 많이 살았어요. 거기 가서 살 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한국에 돌아오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 또 돈이 있어야지 대접을 받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떤 부분이 와요? 정신건강 관련 장애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정신 관련 그 부분들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22년, 23년에 캐나다 고용률이 41.7%, 경증 장애의 고용률은 76%, 중증은 31%, 다 이렇게 해서 격차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나라도 장애인 전체 인구에 비해서 빈곤 상태가 있을 경우에 2배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일본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국민의 7.6%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나라도 정신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약 110만 명의 장애인이 고용되고 있고 이 중에 장애 고용 의무 대상 기관 및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가 7 뭐예요? 잠깐만요. 72만 8,235.5명이다. 그래서 장애인 법정 고용률은 2.5%이다. 되게 좀 낮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나라들을 이제 장애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나라마다 다 장애인의 그 퍼센트지나 또 저소득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어, 장애를 가질수록 또 빈곤층이 노출이 또 많고 또 65세 이상의 장애가 많고 또 중증 장애가 많고 또 지금 앞으로의 추세에서는 정신 장애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